네, 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안 주시기 때문에 잠깐 저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전에 굉장히 좀 부끄러웠는데요. 우리 회의 상황이 다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경태 의원님 그 사건은 이미 다 보도가 되어서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물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고 듣는 부분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의 시간에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고성을 지르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시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금 본인이 안 계시는 제가 가운데 본인에 대한 신상에 관한 언급을 자꾸 하실 것이 아니라 대체 토론을 제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부분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행안위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수사가 되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법사위의 소관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유연하게, 좀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네. 차장님, 네네. 지금 정부 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관들의 일정이나 차관들의 일정을 보면은 회의 참석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 법안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가 규제개혁위원회 명칭이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어졌죠. 네. 근데 지금 위원장이 대통령이세요, 그죠? 네. 네, 부위원장이 국무총리고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보면은 지금 이 위원회가 너무 과도하게 많으니까 위원장직을 과도하게 상위 직급으로 구성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현행법상 실례를 보면 국무총리가 그 위원장으로 주재한 그 전체 회의가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간위원장 주재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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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위원장을 그 대통령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오히려 저 위원회를 간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과 반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께서 규제 이 합리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직접 챙기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그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는 만큼 성과가 훨씬 더 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이제 부위원장이시면서 또 민간 쪽에 네 분도 동시에 부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위원도 확대를 하는데, 이것은 그
각각 그 이제 그 전문성 있는 그 분과도 좀 더 늘려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좀 더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체제를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고 저희 정부의 의지도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준택 위원님. 우리 보훈부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들 또 여러 제대 군인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처우 예우에 관한 법안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다 동의를 하고 매우 그래도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우려 지원 부분까지 더 신경 쓰는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가 유공자들 국가의 처우가 거의 없어서 좀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원망이 많던 시절에 폭력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70년대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떤 그 생계가 어려워서 저질렀던 범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 오래된 과거의 어떤 처벌 전력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못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심지어는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면 국가 공무원으로까지 임용되는 그런 당연한 권리가 주어지는데 국가 유공자가 그 오랜 세월 전에 폭력 사건이나 또는 공무집행 방해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못 되는 사례가 있다고 너무 억울해하고 좀 분해하는 이런 경우를 좀 제가 종종 그 사례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가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살인제도 시효가 있는데 너무 20년, 30년 전 가지고 국립묘지 안장되는 것을 기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가능하면은 이분들이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심사 기준이랄까 그걸 조금 심사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족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당일날 와서 낭표가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날 와서 심사할 때도 가능하면은 그냥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행입니다. 더 많이 관심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경원 위원님.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온 은행범법하고 가맹점법은 저희가 이게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안 되었으니까 좀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법사위가 매우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이소위에 하나도 보내지 않는데 이소위의 이런 법도 한번 보내서 논의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맹점법은 을과 을의 문제고 은행법은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은행과 관련돼서 금융시장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벌 부과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과하다. 또 반영의 의미,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대출 금리를 가지고 자꾸 그 금융위 부위원장 나오셨나요? 예. 좀 질의를 하면 이게 지금 금융시장 자율성을 좀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그 고신용자, 저신용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여서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춰줬는데 사실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랄 해저들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이런 은행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법안은 좀 저희가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좀 결정할
사안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경기 상황이나 이런 금융 여건 속에서 국민들께서 고금리로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은행권의 어떤 그 기본이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좀 자, 보완하는 네. 고신용자 저신용자 문제 좀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은행권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신용에 따라 이자율을 정하는 건데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아니죠. 예. 아니 대답을 예, 제대로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예, 저소득자 중에서도 고신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소득자 중에서 고신용자가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고신용자 성실하게 이자 갚은 사람들 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아마 그런 그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우리 금융 시스템에 보면 이 신용도를 평가받아서 합당한 금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런 심 파일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제대로 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화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네, 은행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 금융위 부위원장님, 예. 네, 우리 은행법이 이게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돼서 지금 법사위로 10월달에 회부됐습니다. 알고 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상은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9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뭐 입법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말씀 주셨고 특히 서민의 이자 부담을 좀 줄일 필요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쭉 이어지는 동안 은행권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었다. 지나친 예대 마진으로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 한 거 아니냐,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통해서 환원하거나 한 다양한 방식들을 취해왔는데 유독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나마 법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자기 사업비인 거죠, 사실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자는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반대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좀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회의에서 여야가 서로 또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장님 오늘은 본회의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